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다이어리를 꾸미러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서요. 혹시 조금 소리가 배경으로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들렸으면 좋겠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네, 오늘은 제가 모아온 종이를 가지고 다이어리를 꾸밀 건데 여느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이어리를 꾸밀 건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네,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의 약간 TMI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면서 다이어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이어리를 꾸미기 전에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번에 수능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수능이 막 끝나고 나서는 사실 얼떨떨하고 이게 진짜 끝난 건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수능이 끝나는 소리인가 내 인생이 종치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소리인가 잘 구분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네, 무엇이 됐던 간에 인생은 to be continue고 네, 수능은 그냥 그저 하나의 허들에 불과할 뿐이니 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수고한 자신에게 잘했다.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그런 응원의 말을 남기시길 바라며 네, 오늘 닭구 한번 네,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를 먼저 뭔 종이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꼬뮌에 갔다가 또 이렇게 종이들을 새로 집어왔고요. 이제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으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가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 화가인데 제가 이런 종이를 좋아하는 걸 그 친구가 알고 있어서 저한테 이거를 모아다 줬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화가의 그 도록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전시회 뭔가 이런 네, 안내 책자 같은 거랑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엽서랑 그리고 이런 예쁜 그 명함이랑 네, 이렇게 모아다 줬습니다. 친구를 참 잘 뒀죠. 네. 그리고 약간 주변에다가 이렇게 종이 좋아한다고 하도 사방팔방 다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들이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고 꼭 하나씩 챙겨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엽서는 그 피자 가게 갔는데 노나라고 하는 네, 브뤼셀에 있는 피자 가게인가 봐요. 여길 갔는데 이 엽서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이어리에다 붙이기는 조금 종이 재질이 아깝고요. 살짝 이렇게 도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다이어리 표지 같은 거에다가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친구가 준 것도 한번 같이 함께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요. 반은 놀러 갔죠? 반은 놀러 갔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차를 끌고서 국경을 넘는 게 처음이었는데 아무튼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먹은 햄버거 가게에서 그 햄버거 밑에 나오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오염 방지용 종이 그거를 옆에 귀퉁이를 슬쩍 뜯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녁 먹은 데서 가지고 온 네덜란드 비어, 네, 네덜란드 맥주 코스터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맥주 이렇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다 벨기에 맥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우쭐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벨기에 오기 전에는 벨기에가 그렇게 별로인 나라 같더니 벨기에 오고 나니까 이제 여기 또 1년 살았으니까 이제 약간 그 벨기에 부심 같은 게 살짝 생겨서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라서 나쁘게 생각하기에는 뇌가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네, 그래서 살짝 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맥주 부심, 초콜릿 부심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요새 부리고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이제 안 가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제 벨기에 친구네 부부가 한국도 카타르 월드컵 올라오더라. 근데 조 편성 봤는데 너네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우리는 벨기에 레드데빌 하기로 했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레드데빌이 있다라고 얘기해줬죠. 한국은 사실 붉은 악마는 팬들이 붉은 악마인 거지 대표팀이 붉은 악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벨기에 대표팀 이름이 레드데빌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디아볼로인가? 프랑스어로 후즈 디아볼로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벌써부터 마트 가면 유니폼에 막 이거 막 부는 거, 막 부부젤라 같은 거에 막 풍선에 막 애들 스티커북이 조금 예쁘게 나왔으면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선수들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간 그런 스티커라서 제가 일단은 패스를 했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벨기에 국가대표팀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랑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응원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당연히 응원하고, 네, 벨기에 경기도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맥주는 벨기에 맥주가 맛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벨기에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 오시게 되셔서 맥주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벨기에 이렇게 B가 붙은 그 맥주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그 맥주 회사 그 홈페이지에 뒤에 끝에 도메인이 BE로 끝나는 그런 회사들은 믿을 만한 회사들입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맥주 티코스터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알디라는 마트가 있는데 알디는 그냥 네덜란드뿐 아니고 그냥 유럽 전역에 있거든요. 네, 독일 출신의 마트인데 알디 가서 귤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이렇게 그 라벨을 잘라왔어요. 살짝 끈적끈적하긴 한데 이렇게 붙여줄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다이어리를 이렇게 종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한국 사람들한테 수능은 진짜 조금 큰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수능을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건 아니건, 그냥 수능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전 국민한테 주는 그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약간 이렇게 어떤 심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수능 날짜가. 그래서 왜 우리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수능 날이 그 제일 춥다, 1년 중에 막 제일 춥다, 막 이런 수험생들의 한이 서려서 춥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경험에 의해서 다들 고생을 그만큼 한 번씩 그 시절을 지나쳐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들 영향을 받은 거죠. 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은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더랬습니다.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근데 저도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이상한 학력고사 같은 거, 이상한 건 아니고, 네, 학력고사 때까지 가진 않고요. 아무튼 저도 수능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험일, 그러니까 그 수능 당일에 얽힌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약간 이것은 약간 라디오에 약간 보내도 되는 그런 사연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저의 TMI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살던 지역이 노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노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서울 북쪽에 네,
아주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냥 그런 학구열이 높은 도시인데, 네.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저의 그 수험 장소까지 가려면 동일로라고 하는 그 노원에 굉장히 이렇게 쭉 뻗은 도로가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동일로 같이 정말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노원의 약간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이렇게 쭉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창동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본 고등학교가 창동고등학교였는데, 저는 창동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창동에 살았던 적도 없는데, 아무튼 배정을 받기를 창동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네. 진짜 얄궂은 인연으로 네, 그렇게 창동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수업날이 됐죠. 수업날이 됐고 이제 다들 막 직장인분들 출근 안 하시고 늦게 하시고 버스 막 수험생들한테만 운영하고 막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배려한답시고.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이제 데려다 주신답시고 해서 엄마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그 동일로로 해서 이제 창동으로 빠지려고 창동으로 가려면 그 길이 가장 아마 빠를 거예요. 동부간선 같은 거 괜히 탔다가 거기서 막히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로로 가서 이렇게 해서 빠지려고 갔는데 아파트 나와서 동일로까지 나온 건 좋았는데 이게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노원역이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7호선이 되게 긴데 그 긴 7호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노원의 그 긴 7호선 라인 그 주공 단지들 있는 그쪽 거의 다 가서는 정말 꽉 막혀가지고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났죠. 시험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저는 엄마 아빠는 눈에 뵈는 게 없고 지금 저를 빨리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다들 약간 정신이 빠졌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게 내가 아침에 애를 좀 빨리 깨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약간 엄마 아빠의 이제 서로의 약간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여차저차해서 정말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라고 하는 그 노원의 가장 메인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거리까지 갔어요. 차가 여차저차. 근데 정말 꽉 막힌 상태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더 차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막 오도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 롯데백화점 정말 바로 앞에 그 7호선 출구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경찰차에서 수험생들을 약간 태워주는 느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어제 우리 딸 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창동고 간다. 그랬더니 그 차가 정말 그 수험차가 창동고를 가는 차였던 거예요. 그게 하도 그 동일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창동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주려고 뭔가 경찰서 측에서 나오셨나 봐요. 그 창동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나와주셨나 봐요. 그래서 간다. 창동고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찰차를 얻어 탔어요. 저만 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수험생 분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경찰차를 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동고까지 가는 이 방향 있죠. 이 가는 방향이 정말 차가 꽉 막혀서 경찰차를 타서 그 세이렌을 울리는데도 이게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들이 서로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경찰분이 다급히 어디다 막 전화를 막 하시더니 그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신 경찰분께서 앞에 계셨는데 저 앞에 계셨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는 차선 있죠. 그 노원으로 오는 차선. 그러니까 노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창동이고 이렇게 창동으로 가는 동일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창동까지 가는 길이 완전 꽉 막혔고 창동에서 노원으로 오는 요 반대 차선은 차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경찰분께서 저쪽에 그 교통 정리하시는 경찰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이 반대 차선 차 막아라. 그래서 저 앞에서 한 세네 블럭 앞에서 그 차가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차선 완전 뻥 뚫렸죠. 고속도로처럼. 그래서 경찰차가 반대 차선 그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가서 이 차선에서 역주행을 해서 창동구까지 갔습니다. 와, 진짜 정말 와, 그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공권력의 힘이구나. 네, 그거랑 감사한 마음 당연히 들고, 네, 그래서 덕분에 시험장에 늦지 않게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저의 약간 그, 뭐랄까, 평생을 걸친 경찰차를 타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서 안 되지만, 네. 합법적으로 경찰차를 탔던,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었던, 네, 그런 저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차가 정말 꽉 막힌 덕분에 네, 경찰차를 얻어 타서 합법적으로 네, 중앙선을 침범해서 법을 어길 수 있었다. 그것도 경찰차 안에서. 네, 그게 하나 썰이 있고요. 사실 뭐 농담 삼아서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경찰차 탄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경찰차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쵸? 네,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니,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찰차를 탔다. 네.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았고 다행히 듣기 평가에 그냥 무난하게 참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약간 좋은 그런 썰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슬픈 썰도 하나 있는데 네, 정말 슬픈 썰이 하나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저에 대한 아주 큰 TMI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 수포자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수학을 포기한 그런 전응아 스스로를 전응하라고 하면 좀 슬프지만 아무튼 수학적인 능력이 없어서 수학을 포기한 그런 불쌍한 친구들을 수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포자였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전략적인 포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랑 이제 제가 가고자 했던 학과가 그렇게 별로 수학을 필요로 하는 학과는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수학을 안 챙겨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저희 때 약간 조금 수능 정시 이런 게 좀 약간 느슨해져서 커트라인 같은 게 살짝 느슨해져서 약간 좀 많은 여러 방법들이 생겨나서 수학이라는 과목 주요 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과목을 그냥 하나를 약간 그냥 통째로 날려도 뭐 사탐 이런 데서 만점 받고 이런 식이면은 약간 대체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논술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아무튼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포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아무튼 네, 수학을 포기해서 제가 이제 수학 시간에는 약간 자유로웠어요.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네,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때는 그 시험 전날, 네, 시험 전날 사실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루틴대로 그냥 국어, 그러니까 그 딱 정말 수능 시간대로 한번 이렇게 쭉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답 정리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뭘 특별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먹는 것도 특별한 거 먹지 말고 그냥 맨날 먹던 그냥 집밥 그냥 먹고 그래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특별하지 않은 그냥 그런 수험 전날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수능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거는 정말 뭐랄까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능 전날 딱 밤이 됐는데 이게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떤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살면서. 물론 떤 적 많지만 수능이 저를 그렇게 떨게 만들 거라고는 차마 제 스스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정말 당일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뭔가 그 하루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날 것만 같고 그거가 망쳐지면은 그냥 약간 내가 지난 3년 난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그 잠이 안 오더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거의 한 3시? 2, 3시? 이렇게 돼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겨우 잤어요. 그렇게 겨우 자니까 아침에 또 눈이 또 금방 떠지대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죠. 그래서 또 눈이 또 금방 떠져가지고 거의 뭐 한 6시 막 5시도 안 돼서 눈이 떠져서 자꾸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귀엽다. 니콜라구나. 제가 진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 아닌데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그 뭔지 아시죠? 그 페이크 같은. 네.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뭔가 나오는 건 없고 뭔가 이건 페이크니까 그리고 계속 거기 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앞에 있으니까 엄마가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오밤중에 그 새벽에 약국 이렇게 막 새벽같이 여는 약국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우리 딸이 오늘 수능을 보는데 근데 지금 화장실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되게 약간 그 변비기가 있는 것 같다. 얘가 이게 어떻게 계속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분께서 그 설사약 같은 걸 주신 거죠. 이제 그 쾌변이 되게끔 되는 약을. 그래서 그거를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아무튼 새벽에 그 밤에서 잠을 잘 못 자고 깼으니까 그 새벽에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그거를 구해와 주신 거고 저는 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약간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수능 당일에 당일 새벽에 설사약을 먹었어요. 눈앞에 무엇이 닥칠지 모르고 그죠. 되게 멍청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 먹고 사실 반응이 살짝 와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약간 이제 약간 해결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제 됐다. 약간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약간 조금 약간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난리 부르스를 피고 경찰차를 타고 수능장에 갔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수능장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급박하게 수험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앉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들어오시고 감독관 선생님이 바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바로 막 그 국어 듣기 평가한답시고 막 거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신이 살짝 나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어가 어떻게 끝나고 나서 국어 영역이 끝나고 언어 영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굉장히 속이 불편한 거예요. 당연하죠. 설사약을 먹었는데 속이 안 불편할 리가. 그래서 이게 속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뭔가 쉬는 시간이 화장실을 갔다 오기 살짝 조금 애매한 시간대라서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수리 영역이 시작해버린 거예요.
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죠. 네. 그래서 그래, 수리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서 이제 마음을 약간 다 잡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선생님한테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보조해 주시는 선생님도 들어오시나 뭐 그래서 그 화장실 간 학생도 약간 이렇게 밖에서 감시 같은 거 하시잖아요. 왜냐면 그 학생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화장실을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선생님은 모르셨겠죠. 제가 설사약을 먹은 고3이라는 걸 모르셨겠죠. 근데 저는 정말 약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고, 이미 포기해버린 수리 영역 따위는 진짜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이 영역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수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설사와의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버려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외국어랑 사탐이랑은 제가 포기하면 안 되는 저의 주요한 그 쇼부 승부처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리 때 정말 선생님한테 좀 창피했지만 철판 깔고 화장실을 많이 들락날락한 결과, 네, 들락날락한 결과, 물론 근데 다른 수험생들한테 피해가 줄 정도로 그렇게 들락날락하진 않았고요. 네, 2번 들락날락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된 결과 다행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약간 점심에 밥을 먹고 나니까,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이 좀 약간 차분해졌는지, 그 위가 약간 이제 스스로도 약간 이 설사약이라는 걸 잘못 먹었다라는 걸 깨달았는지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네. 굉장히 약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간 이런 고상한 취미인 닭구랑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살면서 수능에 설사약 먹은 고3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심지어 뭐 누가 저를 엿먹이려고 저한테 일부러 설사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저희 엄마도 그 새벽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설사약을 구해서 설사약을 먹은 그런 고3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 혹시 올해 수능 아니고 뭐 내년 수능이나 이제 그렇게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설사약 드시면 안 됩니다. 설사약 드시는 순간 약간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요단강이 보일 수 있어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수능을 봤어요. 네, 그리고 뭐 기왕 TMI로 시작을 했으니 TMI로 끝을 맺어보자면, 그 집에 와서 그 가채점 했는데, 언어는 제가 진짜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지각할 만큼 그렇게 약간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게 사람을 좀 쫄리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제가 약간 좀 감을 잃어버려서 네, 언어는 제가 진짜 이미 대학도 다 졸업한 지 오래인 사람이 수능 성적 얘기해봤자 뭐가 되겠느냐마는, 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언어를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언어가 저의 약간 주요 승부처였거든요. 네, 근데 언어를 3등급을 받아버리고 언어를 3등급을 받아버리고 수리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수리가 4등급이었나? 아무튼 네, 수리는 포기해서, 수리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다행히 영어가 잘 나와서, 네, 영어 수리에서 힘써준 덕분에 영어가 잘 나와서 영어 잘 나왔고, 사탐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사탐은 제가 좋아했거든요. 제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탐은 정말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회탐구 영역
그 선택을 저희 때 윤리와 사상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저희 때 윤리와 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윤사랑 그다음에 근현대사를 했었는데 근현대사랑 그 윤리와 사상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요새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그 큰별쌤 있잖아요. 최태성 선생님. 저희 때도 유명하셨던 분이고 엄청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근현대사는 따로 뭐 인강 같은 거 안 듣고 그냥 EBS에서 최태성 선생님 강의만 듣고 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강추해요. 그 선생님 아주 짱이세요. 그래서 네, 최태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현대사랑 윤리와 사상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었고 네, 그거는 점수도 잘 받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설사약을 먹고도 사람이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능에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아도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수능을 받고 그리고 대학도 졸업을 했고 회사도 다녀봤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데 근데 약간 그런 인생에 그리고 결혼도 했고 결혼식을 했고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결혼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식을 올렸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인생의 그런 주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쳐온 사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다 사라져요. 네,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지기도 하고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고 나면 괜찮은 것들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못 느끼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그 수능이 커요.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서 수능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수능이 안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는 그냥 그 수능을 망쳐도 인생이 그냥 잘 굴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굳이 수능이라는 그런 학력평가 같이 모두가 함께 보는 그런 시험으로 능력을 재단당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능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너무나 그 수능이라는 거가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수능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조차도 수능을 강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약간 그런 영역도 어떻게든 수능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들 약간 수능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막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결국엔 다 지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근데 약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살아온 삶에 기반한 저의 편협한 사고이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냥 그런 세상에서는 네, 저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막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랄까 그냥 할 일을 본인이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약간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막 학력에 의해서 막 모든 게 다 막 결정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는 제가 정말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의 짧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뭐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시기 다 공부에는 때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공부 안 하면 너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해봤자 지금처럼 공부하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젊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프랑스어 공부하겠답시고 앉아서 단어 보고 있으면 내가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릴 때 어떻게 능률복화 다 외우고 있었지? 막 그리고 막 저희 때는 그 능률복화는 굉장히 아주 선구적인 그런 아주 좋은 복화 단어책이었고요. 저희 때는 그 33,000 단어장이라고 해가지고 미음으로 시작하시는 분께서 만드신 33,000 단어가 무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장이 있었는데 가끔 학교 중에서 이제 그거를 부교재로 선택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어떻게 했지? 물론 하지 않았고 보충 그 단어 안 외워서 맨날 보충 걸리고 막 늦게까지 단어 외우다 집에 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참 그건 또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선생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의 뭔가 그런 공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수능 때, 그러니까 저는 고3 때가 즐거웠거든요. 사실 고3이 즐거우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다 라고 늘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공부를 하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했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죠. 아무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즐거웠던 순간으로 남은 이유는 무언가 하면 저희는 야자가 있었을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야자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자를 꼭 이제 해야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지? 일주일에 맨날 했는데 근데 야자는 맨날 해야 되고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빠지는 건 되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맨날 야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야자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무리가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그래서 주말에도 나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막 야자도 막 11시까지 하는 야자가 있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그런 야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늦게까지 야자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늦게까지 야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밤을 새서 애들이랑 야자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지금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못돼 처먹은 네, 못된 그 프랑스의 수도의 바게트를 의미하는 그 빵집에 가가지고 왜냐면 학교 옆에 빵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친구들이 이제 야자 석식 시간에 왜 또 이렇게 반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빵집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케이크, 요만한 치즈케이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촛불 하나 이렇게 켜가지고 네, 수능 100일을 축하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되게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약간 오래가는 기억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뭔가 기억을 파먹으면서 산다라는 말에는 그렇게 막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가끔 이렇게 그냥 문득 떠올려 봤을 때 나에게 아련하게 그렇게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억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많은 기억들이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 고등학교 때는 고3 때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면에서는 또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나쁘지만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다들 함께 고통받는 그런 기억들이 서로의 뭔가 시간을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돌이켜봤을 때는 그렇게 막 썩 나쁜 그런 힘든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수능을 잘 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썩 잘 갔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대학을 갔다. 혹은 수능에서 대박 나서 좋은 대학을 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험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고 그리고 그 시절들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약간 그 시절의 저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시기에 내가 좋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네, 혹시 수능을 보시고 네,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수능을 보셨다면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좀 나중에 생각했을 때도 네, 그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됐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주저리 다이어리를 꾸미다 보니까요. 네, 벌써 이렇게 다 다이어리를 완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네, 그래서 여기가 뭔가 원래 글씨를 쓰긴 너무 약간 메모지가 뒤에 배경이 진한 색이라서 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네, 얼추 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이어리를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 봐주시고 저와 함께 탁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수능 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수능을 이미 지나보낸 네,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계시겠죠? 네, 당연히 계시다면 네, 여러분의 재미있는 수능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